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월 22일에 1차 유튜브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2차 추가로 진행되고 있고요. 선생님들께서 많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요청하셔서 오늘 2차로 추가 연수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2월 14일에 문서번호 기획조정관 1255번으로 제목이 강원도교육청 모바일 교회 체험학습 관리 시스템 운영 안내라는 공문이 있습니다. 이 공문 참고하시면 거기에 있는 사용자 매뉴얼, 일정, 가정통신문 양식 등이 확인 가능하십니다.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강원도교육청의 유튜브 학교 TV 채널이 있습니다. 이 유튜브에 1차 연수 자료를 탑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있으시면 유튜브 채널에서 이 내용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격적으로 교회 체험학습 시스템을 사전에 한번 접속해 주셨을 것 같은데요. 접속 주소는 exp.gwe.go.kr로 되어 있습니다. PC 핸드폰으로 접속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안내해 드린 것처럼 오늘은 운영자분들이 아마 참석하셨을 텐데요. 로그인 방법은 기관 나이스 코드가 있습니다. 첫 글자는 대문자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비밀번호는 교회 체험 12샵으로 입력하셔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교회 체험학습의 운영 일정입니다. 한 번 더 안내해 드리면 우선 3월 2일부터 20일까지 학교별로 자료를 현행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화란 부분은 학교의 어떤 그 체험 일수 등록이라든지 또는 선생님 등록 등을 해 주셔야지 시스템이 사용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현행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학교별 시범 운영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운영은 5월 2일부터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운영이 안정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별로 자료 현행화가 좀 더 빨리 진행되거나 학부모에게 좀 더 일찍 안내가 되었다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바로 사용자 연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애니아소프트 차인배 부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설명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채팅으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주식회사 애니아소프트의 차인배라고 합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들리시면 이렇게 문자 한번 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단은 화면을 보면서 처음부터 세팅, 그러니까 아까 전에 노창호 장학사님께서 말씀하신 현행화하는 부분과 그 다음 담임 선생님부터 교정 선생님까지의 역할,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일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사용자 화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홈페이지 형태대로 띄워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해서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학부모님들이 사용하시는 페이지로서 그냥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대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전체 관리자로 로그인을 하고 아까 전에 우리 기관 아이디, 그러니까 학교 체험 관리자가 처음에 로그인 하셨을 때 어떻게 로그인 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지금 노청호 장학생께서 말씀하신 우리 그 공통 아이디는 지금 K 대문자 K로 시작하고요. 숫자 1 그리고 뒤쪽에 4026이라고 있는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아이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선정보공업고등학교를 한번 검색을 해서 아이디가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정보공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 K 100000488 이렇게 나가는 행정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는 초기 비밀번호는 교회 체험 12샵이라는 걸로 저희가 처음에 이제 다 배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영문키 놓으시고 한글자판 치듯이 교회 체험 12샵이라고 하시면 각 학교별로 로그인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학교 관리자로 로그인을 해서 한번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선정보공업고등학교를 한번 로그인을 할 거고요. 로그인을 해서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처음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로그인을 클릭을 하시고 기관 로그인을 클릭을 합니다. 처음에 보셨던 간편 로그인은 휴대폰 본인 확인만 하는 형태라서 이 부분은 학부모님들이 주로 사용하는 로그인 수단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장선생님, 학교체험관리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은 일반 로그인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임선생님만 회원가입을 하시거나 혹은 학교 운영자와 일괄 등록을 하셨을 때 배포해드렸던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제가 기관 코드를 입력을 하고요. 비밀번호는 교회 체험 12 샵이라고 로그인하게 되면 만약에 비밀번호가 틀리면 위와 같이 이제 안내창이 나오고요. 5회 이상 틀리게 되면 비밀번호가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비밀번호를 초기화를 해서 아까 전에 배포했던 교회체험 1, 2샵으로 로그인 할 수 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로그인이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접속 시간, IP, 그 다음에 요거에 관련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이 되시면 상단에 학교 체험 관리자라는 노란색 글씨가 활성화가 될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처음에 사용하시는 관리자 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상단에 신청 대기 건수와 보고서 결제 건수, 그 다음에 우리 정선정보공업고등학교에 대한 정보하고 접속 일수를 보실 수가 있고요. 제일 처음에 뜨는 화면이 결제 라인을 선택을 해주십시오라는 메뉴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안내창이 뜨면 확인 버튼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신청서 결제 라인과 보고서 결제 라인, 반일 설정, 그 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 지정한 교회체험 학습 일수를 적는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 결제 라인은 학교 규칙에 맞게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신청서는 담임 교사로 정결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면 담임만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1, 2, 3, 4단계까지 교장 선생님까지 결제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4단계까지 설정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이렇게 빼실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보고서 결제 라인은 신청서 결제 라인과 보고서 결제 라인이 상이하다 그러면 이렇게 변경을 해 놓으시면 결제 라인이 이렇게 지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우리 정보고등학교는 제가 설정을 안 할 거고요. 저는 이렇게 된다는 거 사용하시면 되고, 반일 설정은 오전, 오후죠. 오후에 4시간 이상을 사용할 경우에 반일 설정을 이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반일 설정을 하게 되면 출석일이 1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0.5로 카운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체험 학습 총일수, 우리 교육청에서 정한 총일수를 설정하시고 설정을 변경을 해주시면 초기 처음에 하셔야 될 일은 1차적으로 종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일정 관리입니다. 일정 관리는 저희가 신청과 이렇게 국경일과 명절 공휴일은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 놓는데요.
대신에 학교별 재량 수업이나 시험 일수, 저희가 이제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시험 일수에는 학생들이 교회 체험을 하지 못하게 막아놓는 신청 제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뭐 중간고사 자 해놓고 부분은 신청 제한, 그 다음 중간고사 일정을 레인지 개념으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이 기간 안에는 학부모님들이 신청이 안 되게끔 막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학년반 관리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학년반 관리는 특수고등학교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제가 일단은 실질적인 학교라서 테스트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학교로 다시 한번 로그인 하겠습니다. 결제 라인을 저는 이렇게 3단계 설정을 할 거고요. 보고서도 동일하게 3단계, 반일은 사용하지 않고 체험 일수는 임의대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변경을 하게 되면 지금 가상의 학교에서는 1차적으로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 학년 반 관리에 들어가셔서 특수학교와 유치원에 한해서입니다. 일반 우리 중고등학교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스킵을 하시고 혹시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학년이면 1학년, 뭐 학년 추가를 해놓으신 다음에 여기에 특수 목적으로 쓰는 학교이기 때문에 반 이름이 아니라 혹은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해 놓으시면 학부모님들이 신청을 할 때 1반, 2반, 3반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진치반, 기계 1-1반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목고나 그다음에 특수학교에서는 반명이 일반 학교랑 상이한 경우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차적으로 우리 교육체험 학습에 대한 설정 관리는 끝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하셔야 될 것이 회원관리에 들어가셔서 운영자를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 형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승인을 해줘야지만 지금 테스트 1-1이라는 담임 선생님께서는 지금 우리 시범중학교에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승인을 꼭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학교 운영자 같은 경우에는 부장 선생님, 그 다음 교장, 교감 선생님들에 한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배포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등록 버튼을 누르시고 다음 부장 선생님, 그 다음에 아이디는 임의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비밀번호는 임의대로 작성을 하고 혹시 김 부장이라는 이 부장 선생님께서 휴대폰으로 문자를 받길 원하신다고 하면 휴대폰 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비워두시면 문자는 발송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학교별로 재량껏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등록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등록 처리를 해주시면 잠시만요. 등록이 되면 지금 시범중학교에 아이디 AAAA1111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김 부장님께서 부장님에 대한 권한으로 등록이 되신 겁니다. 그러면 이대로 아까 전에 아이디와 비밀번호 배포했던 걸 해당 부장 선생님한테 보내주시고 변경을 원하시면 부장 선생님께서는 이 아이디와 공통으로 배포된 비밀번호를 로그인하시면
마이 페이지 안에서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비밀번호를 변경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학교 학교 운영자는 승인을 눌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그대로 사용하시겠다 그러면 바로 승인을 해주시면 김 부장님께서는 이 아이디로 사용이 가능하시다고 보면 됩니다. 다시 한번 교감 선생님을 한번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승인을 해드리면 지금 우리 시범 중학교 안에 김 부장님과 이교감 선생님께서 지금 아이디를 가지고 활동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담임 선생님은 아까 전에 사용자 페이지 안에서 기관 로그인 옆에 있는 회원가입을 통하시거나 아니면 담임 운영자가 일괄적으로 등록도 가능합니다. 잠시만요. 화면을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유두리 있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뭐 정근이나 뭐 이직, 뭐 여러 가지 뭐 사유가 있어서 좀 변동이 많을 것 같다라는 거와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냥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이거는 운영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회원 가입 형태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1차적인 시스템의 목적이고요. 그 이후에는 학교 운영자가 직접 선생님을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디도 비밀번호도 임의로 생성이 가능하시니까 운영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휴대폰 등록을 필수 항목을 해놨기 때문에 등록을 해주시길 좀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 교회 체험 학습을 신청을 하시게 되면 문자가 발송이 되는데 제일 처음 결제권자인 담임 선생님한테 문자가 발송이 되니까 꼭 휴대폰 번호를 등록을 하시고 학년 반 지금 등록을 해주시면 바로 운영 관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테스트 1-1에 김 담임 선생님을 승인 처리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승인 처리를 해주시면 지금부터 이 담임 선생님은 결제 라인 선상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결제 라인에서 있는 분이 부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선은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학교 체험 관리자 선생님께서는 모든 시스템에 대한 세팅이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담임 선생님부터 교감 선생님까지 결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로그아웃을 하고요. 지금부터는 학부모님 입장에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서 시스템을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신청 누르게 되면 안내 메시지와 간편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게끔 되어 있고요.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인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패스로 인증을 한다고 하면 보안 문자 입력하고 제가 인증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증이 완료가 되면 인증이 완료된과 동시에 실명 인증이 된 거기 때문에 제 이름과 휴대폰 번호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신청자 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출력이 되고요. 여기에 라고 입력을 하고 보호자와 신청자가 같은 경우에는
부분을 체크하시게 되면 그대로 자동으로 소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의 학교를 선택을 하고요. 다음 학교급 학년, 아까 전에 제가 좀 잘못 선택을 해서 지금 학교 중학교 일반 학년 우리 자녀의 번호, 자녀의 이름을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처음에 세팅할 때 우리 체험 학습 총 일수 안내가 30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30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학교 일정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이때는 쉴 거고, 지방선거 이때도 쉴 거고, 광복절 뭐 이쪽은 대체 휴일이 되겠죠. 대체 휴일 동안 이때는 신청이 안 된다고 지금 휴일로 막아놨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국외 두 개 중 하나를 선택을 하고 학습 형태를 이제 선택을 한 다음 체험 일수를 이제 등록을 하면 되는데요. 신청이 오늘이 15일인데 15일부터 3일 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일 이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3일 이후인 18일부터 2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 사이에 껴있는 휴일이나 주말은 카운트가 되지 않습니다. 평일만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반일은 당일만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뜨니까 요 반일 설정이 되게 되면 여기 18일부터 18일 그 다음에 무조건 4시간 이상 선택이 되기 때문에 카운트는 0.1, 0.5로 선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체험 장소 간단하게 입력을 하고 학습 계획은 꼭 50자 이상이어야지만 등록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50자 이상 타이핑이 되면 지금 파란색으로 변하고요. 이대로 저장을 누르게 되면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안내 메시지 뜨고 바로 교회 체험 학습 조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 운영 학교로 제가 등록을 했고요. 지금 어제 유치원 하나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학부모님들은 수정 삭제가 가능합니다. 접수 취소까지 가능한 상태지만 제출 버튼을 누르게 되면 결제 상태에 올라가기 때문에 학부모님은 취소 삭제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께서 제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제출이 완료됨과 동시에 담임 선생님에게 문자가 발송이 되고요. 그 문자를 통해서 또한 학부모님한테도 동시에 문자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자가 가게 되면 담임 선생님께서 로그인을 하시고 아까 전에 보셨던 그 페이지로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 체험 관리 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 상단에 지금 들어온 내용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승인을 누를지 미승인, 보안 요청을 각각 하실 수가 있고요. 이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신청한 학생에 대한 신청 내역을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세 페이지 안에서도 보안 요청과 승인, 미승인 가능하고요. 승인이 되게 되면 다음 결재권자인 부장 선생님에게 내용이 이제 전달이 되고 부장 선생님도 내용을 보시고 승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교감 선생님께서 내용을 봤는데 너무 미비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선결제를 취소를 하시게 되면 다시 부장 선생님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부장 선생님은 선결제 취소된 내용을 보고 다시 한번 보완 요청을 하시거나 미승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수정이 되었다 보면 승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선결제 취소는 담임 선생님까지 이제 내려가기 때문에 역순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도 최종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까지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승인, 제가 승인을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건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지금 이런 체크박스를 통해서 결제 상태를 한꺼번에 일괄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괄로 변경할 때는 좀 면밀히 좀 검토를 하시고 변경을 하시는 걸 좀 권장해 드리고요. 이렇게 승인 누르게 되면 승인 처리가 되고요. 그다음 교장 선생님께서 가서 승인을 누르게 되면 이 신청하신 부모님에게 최종 승인이 됐다고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문자가 발송이 되면 이때부터 차시우 학생은 교육 체험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교육 체험이 종료되는 시점 1일 전에 자동으로 시스템상에 이제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문자가 발송이 되면 그때 이제 보고서 제출 문자가 들어가게끔 돼 있고요. 보고서 문자를 보시고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송경호라는 학생이 지금 보고서를 작성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서 내용이 잘 되었다 그러면 결제를 통해서 이 학생에 대한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결제 현황 조회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보고서와 신청서도 동일한 형태인데요. 결제 현행 조회에서는 지금 시스템에 대한 승인에 대한 라인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지금 누가 미결제인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하단에 엑셀 내려받기를 통해서 리스트 페이지와 상세 화면을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상세 화면을 내려받으시면 인쇄 페이지와 연동이 되고요. 이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많으니까 좀 선별해서 이렇게 선별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보연이 정민준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상세 화면을 보게 되면 인터넷에 제공해주는 프린터 뷰 페이지와 연동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미리 보기 로딩이 끝나게 되면 출력 화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출력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프린터 키, 그래서 종이로 인쇄를 할 건지 혹은 나는 PDF 파일로 저장을 하겠다고 하면 PDF 파일로 따로 저장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은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청서 관리와 보고서 관리도 같은 개념인데요. 신청서 관리 부분에서는 지금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수정을 하실 수도 있고 삭제도 할 수 있고 접수에 대한 취소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접수 취소가 가능한 건은 결제 진행인 상태에서만 접수 취소가 가능하고요. 결제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삭제가 가능합니다. 수정이나 보완 같은 게 필요하다고 하면 담임 선생님이 수정을 통해서 내용을 좀 보완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학부모님의 동의를 얻거나 학부모님이 좀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 바로 대처가 못하고 유선상으로 좀 요청이 올 경우에 이 부분은 수정이라는 걸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운영한 1년 넘게 운영한 결과로는 거의 수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 페이퍼로 제출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대비를 해서 담임 선생님이 직접 페이지를 신청서를 등록하실 수 있는 화면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설명을 좀 드렸고요.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담임 선생님은 회원가입 혹은 학교 체험관리자가 일괄적으로 등록이 가능하시고요. 부장 선생님부터 교장 선생님까지는 아이디 배포를 통해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신청 접수를 하게 되면 담임 선생님부터 교장 선생님, 결제 라인을 선택한 라인 선까지 결제가 쭉 진행이 되고요. 승인, 미승인, 보완 요청에 따라서 학부모님한테 피드백하는 내용들이 각각 상이하게 들어가니까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결제 현황에서는 본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결제가 됐고 지금 누가 미결제인 상태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미결제 건이 있다 그러면 결제권자가 만약에 부재일 경우에는 학교 체험 학습 관리자나 혹은 부장 선생님께서는 정결권이라는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정결 처리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모바일과 태블릿에서도 결제가 가능하시니까 교장 선생님께 연락을 해서 결제를 요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 관리나 보고서 관리에서는 현재 시스템에 대해서 접수된 현황에 대해서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 혹시 페이퍼를 제출한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 전산상 등록을 위해 담임 선생님이 직접 등록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 또 별도로 이제는 관리하는 부분이 이제 통계 관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계 관리 부분은 우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계 현황입니다. 그래서 체험 학습에 대한 통계 현황과 그 다음에 학습 형태별 그리고 일자별 통계가 보실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반별 학생에 대해서 지금 통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나이스랑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뭐 출결 관리 형태로 지금 만들어진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갈래초등학교의 문서연이라는 친구가 지금 현재 뭘로 출석일이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출석일 카운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무실초등학교에서 체험일수를 30일로 설정이 됐다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일을 사용했지만 나중에 뭐 30일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자동으로 막히게 되어 있으니까 꼭 체험일수는 등록을 해주셔야만 출석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 안내라는 부분에서 제가 방금 이제는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지금 이렇게 콘텐츠화해서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자 안내에 보면 신청자, 학부모님이 되시고요. 담임교사, 부장선생님부터 교장선생님, 관리자, 각각의 프로세스와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콘텐츠화 해놨으니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운영 안내 부분을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관리자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 또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페이지로 바로바로 넘어가서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와 교회체험 학습부터 기타까지 해서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들을 질문과 답변으로 이렇게 Q&A 방식으로 이제 넣어 놓았고요. 이외에 뭐 제한사항이라든지 좀 내용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문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일일이 이렇게 답변을 달아서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드리니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하기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매뉴얼은 매번 버전 업데이트가 되는 시점에 맞춰서 지금 공통 매뉴얼과 학교 체험 학습 관리자 매뉴얼 2개 형식으로 해서 매 분기별로 이제 업데이트 될 예정이니까 이 매뉴얼도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내용을 마치고요.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질문에 대한 내용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